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호개전 방식 요약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보호개전기 쪽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제 계속 반복은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키워드 정도만 나중에 반복을 해드릴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교재 내용들을 더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10장 보호개전 방식을 보게 될 텐데요. 두 개로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호개전 방식의 구성. 어떻게 되는지. 주보호, 후비보호가 어떻게 되는지. 왜 목적 보호개전기를 쓰게 되는지. 사고를 제거하고 사고 확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다. 이건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만 가지고는 되지는 않습니다. 보호개전기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은 그 기본서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또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PT, CT가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보호개전기는 PT나 CT 쪽에서 전압 또는 전류를 검출해서 이상이 발생했을 때 그걸 판정을 해서 차단기 쪽에 트립 시그널을 내보내지는 게 보호개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PT, CT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기적 상태를 측정을 하는 것이 보호개전기인데 개통 이상은 검출을 해가지고 사고 판정을 해서 차단기 쪽으로 시그널을 보내서 사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보호개전기의 역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개전기를 이제 분류를 하는데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동작 기구상,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분류를 하는 것들을 잘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동작 기구상, 동작 시간상, 그리고 용도상. 이렇게. 뭐 케이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가공전선 같은 건 단선, 연선, 구조, 또 재질, 또 용도, 뭐 사용 방법 이런 식에 따라서 분류를 하듯이 얘도 보시면은 동작 기구상, 동작 시간상, 용도상 분류를 했죠. 이걸 딱 분류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동작 기구상은 어떤 거냐, 기구의 종류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유도원판형, 정지형, 디지털형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작 시간이다. 시간을 하면은 얘는 조금 외워주실 때 실무하고 틀리게끔 기본적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실무의 내용을 더 써주시면 더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할 때 뭐 순정 부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순정 반정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순환시다, 정환시다, 그리고 반환시다. 그러면 거꾸로 반환시성, 정환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순정, 반정 해가지고 순환시, 전환시, 반환시, 반환시성, 정환시 이렇게 순정, 반정으로 외웠습니다. 이게 뭔지는 이제 나중에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동작 시간상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반환시에도 일반적인 노멀 인버스, 스탠다드 인버스 해가지고 반환시가 있고요. 그 다음 기울기가 좀 더 급격해지는 강반환시, 베리 인버스가 있고요. 기울기가 더 급격해지는 초강반환시, 익스트리밀리 인버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I, SI, EI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정환시는 디피니트 타임 해가지고 D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도상으로 한번 보시면요. 어떤 용도에 쓰여지는 건 옛날에 보면 그런 거죠.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이렇게 영화도 있었죠 옛날에. 용도상에서 이제 단락에 쓰여지는 거, 질학에 쓰여지는 거, 과전압에 쓰여지는 거, 부적전압에 쓰여지는 거, 탈조보에 쓰여지는 거, 주파수에 쓰여지는 거 이런 것들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실무에서는 어떤 것들이 보통 쓰이냐면 단락지락. 단락이라는 건 술 먹은 두 사람이 치고 받는 겁니다. 예? 지락은 술 먹은 사람이 땅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땅지 따에 떨어질 낙자. 그래서 지락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제 지락전류가 작을 수도 있죠. 클 수도 있고. 그건 뭐냐. 술 먹은 사람이 침대 앞에서 이렇게 쓰러졌다. 푹신푹신하니까 충격이 없죠. 이런 거는 비접지 계통에서의 지락전류로 보시면 되고요. 술 먹은 사람이 땅바닥이나 아스팔트에 떨어지면 충격이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충격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저항접지로 보시면 되고요. 술 먹은 사람이 계단에서 굴렀습니다. 잘못하면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접지. 큰 부분이니까. 단락은 뭐냐? 술 먹은 사람 둘이서 치고 받습니다. 이상 단락은 둘이서 치고 받는 거고, 삼상 단락은 세 사람이 치고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상단락이 더 크죠? 왜? 세 사람이니까 양쪽에서 어퍼카우트가 두 개가 날라온다는 얘기죠. 한 대 맞을 걸 두 대 맞으니까 더 세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락 부분은 설명드렸고, 과전압은 전압이 올라가는 거, 전압은 전압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션트 코일이다 아니면 언더볼테이지 코일이다 해가지고 약간 틀려지는데, 부적전압 같은 계전기들은 이제 비접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락 계전기나 이런 것들은 지락 계전기는 다 A접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가지고 그 구동력에 의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부적전압 계전기 같은 경우는 전압이 떨어지면 구동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작을 못하죠. 그래서 걔 같은 경우는 반대 방향으로 동작하게끔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보호계전기 쪽에 대한 간단한 그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계전기 쪽을 제가 산업안전공단에서 교육하는 자료인데 그 중에 하나만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보시면 보호계전기 쪽을 할 때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PTCT가 있고 여기 보시면 PTCT가 있고요. 거기서 시그널을 받아서 릴레이가 동작해서 계전기를 트립시키는 게 보호계전기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계통에서 센서 PTCT로부터 정기적 상태를 검출해가지고 보호계전기에서 이상 상태를 검출해서 차단기 쪽을 동작시켜서 사고를 제거하는 게 보호계전 시스템의 역할과 기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아까 여기서 동작 기구상, 동작 시간상, 용도상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기구상은 1세대 유도음판형, 정제형, 디지털형, 동작 시간상 분류는 순정, 반정이라고 그랬죠? 예? 순환시, 정환시, 반환시, 반환시성 정환시, 순정, 반정. 근데 그 외에도 이렇게 노멀 인버스, 벨 인버스, 익스트림 인버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도상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단락, 지락, 과전압, 저전압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그냥 전압형, 전류형, 전력형으로 그냥 소개만 한 것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이렇게 반환시는 이런 기울기. 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비례한다 그러면 이쪽과 이쪽을 비례다. 얘하고 얘가 같이 가면 얘가 비례입니다. 반비례는 어떻게 되죠? 반대니까 반비례죠. 그래서 이제 반환시가 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실 때 이렇게 반환시를 비례의 반대니까 반환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그려주실 때 이런 그림을 조금 더 그려주시면은 아까 순정, 반정 써주시고 그 밑에다가 실질적으로 반환시다, 강반환시다, 정환시다 이런 그림들을 조금 더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기본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실무도 알고 있구나. 네, 강반환시는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좀 더 급격해집니다. 초강반시는 기울기가 좀 더 급격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환시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여기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쪽이 시간이. 전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시간이 똑같다. 이게 정환시입니다. 순시는 어떻게 되냐? 이게 좀 더 빠른 거죠. 순시는 얘가 이제 좀 더 빠르게 오면 순시가 됩니다. 정환시하고 순시는 유사한 개념이지만 이제 시간에 따라서 한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좀 늦게 동작하는 게 한시 개념이고요. 순시는 순간적으로 동작한다. 그래서 순시입니다. 그러니까 과바 같은 거는 한시로 동작하고요. 단락 같은 큰 전류에는 순시로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와 같이 나온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때 기울기가 완만한 게 반환시, 기울기가 좀 더 급격한 게 강반환시, 기울기가 더 급격한 게 초강반환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도 원판형 계전기 구조하고 특성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조를 보시면요. 여기 한시 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시 레버가 있습니다. 여기 고정 접점이 있고요. 가동 접점이 이렇게 나와있다 고정 접점이 이렇게 붙으면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시 탭이고요. 순시 탭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제가 그 일반 유도음판형 계전기는 A 접점이라고 그랬고, 예? UVR은 B 접점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니까. 시험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 수는 있는데요.
이 개념을 좀 가지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시험에 쓸 때도 이런 개념이다 라고 쓰실 수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한시택 같은 거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얘가 레버가 이렇게 짧으면 이렇게 붙어서 떨어집니다. 그럼 뭐냐, 원판이 이렇게 있는데요. 전류가 흐르면은 전류, 맴돌이 전류에서 이제 토크가 발생돼가지고 원판이 이렇게 돈다 이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전력량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UVR은 어떻게 되냐? 소스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얘는 비접점이니까 뭐죠? 항상 돌고 있는 겁니다. 전압이 인가가 됐으니까 항상 돌고 있다 보니까 접점이 여기 없고요. 접점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얘가 여자가 돼서 항상 돌다가 전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여자가 풀리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돌아서 이쪽에 붙으니까 접점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걔 같은 경우는 거기다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빨간 클립을 이렇게 꽂아 놓죠. 돌아가지 말라고. 그런 정도의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더 이상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동작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뒷면에 유도 원판형이 있는데 한시하고 순시 개념을 좀 아셔야 되니까. 자, 한시가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호계전기는 요걸 좀 설명드리는 게 디지털 보호계전기를 좀 더 이해하실 때 편하게 하려고. 디지털 보호계전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입, FS, MAD 연출. 입력과 출력이 있어야 되겠죠? 조작전원이 있어야 되겠죠? 조작전원은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요 끝에 있는데 얘는 전류 타입이 있다는 얘기죠. 전압으로 동작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전류가 인가돼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인가되면은 이렇게 차단기에 트리코일을 여자를 시켜서 양쪽에 전압이 걸리면 차단기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조작전원은 그렇게 연결되는데 입력이 어떻게 되는지,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죠. 출력은 여기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로 나가서 차단기 코입을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출력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출력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4번, 5번, 6번이 어떻게 되죠? 여기 CT에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 4번에서 5번으로 나가죠. 이게 입력부가 됩니다. 4번, 5번, 6번이 입력부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순시 접점이고요. 여기가 한시 접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순시를 제거하고 싶으면 4번하고 5번하고 연결되는데 4번을 꺼버리면 5번에서 6번으로 나가면 순시 쪽은 아예 접점이 전류가 안 늘어가겠죠. 그러면 순시는 아예 동작을 못 시킨다 이거죠. 순시 제거할 때는 그 케이블을 뺐다가 옆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한시를 동작시켰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한시를 동작시키면은 5번으로 들어왔다가 6번으로 나갔습니다. 그냥 순시를 제거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뭐냐? 요게 원판입니다. 원판. 앞에 있던 원판이 돌아서 접점이 딱 붙습니다. 붙으면 어떻게 되죠? ICS가 뭐였죠? 계전기 앞면에 보시면 요 끝에 ICS 있었죠, 요게. 그게 요겁니다. 보조 코일을 붙고, 보조 코일을 붙으면 얘가 다시 붙죠. 예? 그럼 뭐냐? 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얘가 회로의 형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번에서 들어와서 얘가 떨어져 버리면은 10번에서 들어온 게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죠. 그런데 얘가 붙음으로 해서 보조 코일을 붙음으로 해가지고 얘가 붙죠. 그럼 어떻게 되죠? 9번하고 10번이 연결됐으니까 10번에서 못 들어가도 9번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트립 시그널이 나간다 이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보호계정에 붙었다 떨어졌다 해도 계속 트립이 나가게끔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순시는 이제 요게 들어옵니다. 4번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죠? 요게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트립이 되다 보니까 1번하고 3번이 나가는 게 있죠. 1번하고 지금 3번에서 나가죠. 이건 전류형 타입입니다. 경보계정기. 1번하고 2번에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1번하고 3번은 코먼을 해놨죠. 그리고 1번만 연결해놨죠. 2번은 연결 안 해놨죠, 지금. 예? 2번은 코먼이 돼 있는데 1번하고 2번이 연결된 건 이게 전압형 타입은 그렇게 연결해놨습니다. 그냥 딱 보고 척 보면 압니다. 이것처럼 이건 전류형입니다. 전압형입니다. 구별하는 방법들.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전압형 타입에다 전류형을 끼거나 전류 소스에다 전압형을 하게 되면 동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소스가 틀리니까. 근데 동작을 할 수도 있고요. 동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내고요. 좀 더 이해를 하시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보호계정 방식의 적용, 어디에다 적용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발송, 변전, 배전이죠. 발송, 배전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림을 그리면 발전기가 있겠죠. 예? 변압기를 통해서 올라가니까 변압기가 있겠죠. 송전선이 있으니까 송전선이 있겠죠. 그 변전소에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겠죠. 그 기기들에 보면은 전동기도 있겠죠. 피더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호하는데 모선도 보호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설비들을 다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발전기 보호 방식하고 송전선로에 대한 보호 방식을 가장 많이 물어보습니다. 변압기하고. 왜? 한전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송전을 하기 때문에 변전소에서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모선에 대한 보호 방식도 물어본다는 얘기죠. 근데 전동기 보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물어봅니다. 이건 수용가측에 대한 개념이니까.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언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찾아서 보시고요.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시험 빈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먼저 송전선로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게 과방 거피제 해가지고 과전류, 방향 과전류, 거리 개전 방식, 파일럿 개전 방식, 제페로 방식이 있는데 송전선로에 대한 것들은 거리 개전 방식을 주로 씁니다. 거리 개전 방식에서도 나눠지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거리 개전 방식에 대해서만 묻는 문제가 25점짜리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PCM 예? 그런 것들을 또 물어보고요. 여기 보시면 파일럿 개전 방식에서 예? 과방 거피제에서 파일럿 개전 방식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파일럿 개전 방식은 와이어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리 개전 방식, 후비 보호 개전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단점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 아분가전 직동 다타 얘기했죠. 아크 저항 시, 예? 분리효과 시 언더리치, 예? 가까운 지점 시 오동작, 부동작이죠. 가까운 지점 사고 났을 때 아분가 전압 상실 시 오동작 하고요. 예? 직류분해에 대한 오버리치, 동기 탈전 시 응도하고 다상 사고 시 언더리치 하고 타상 사고 시 오버리치 하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거리 개전기들은 후비보호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주보호가 아니라. PCM 전류 차단 방식에서 PCM이 뭐냐?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펄스를 보내주는 겁니다. 뭔가 시그널을. 예? 시그널을 보내주는데 그거를 모듈레이션, 변환을 해서 읽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와이어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와이어가. 시그널을 보내주려면. 전파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시그널을 보내준다는 얘기죠. 시그널. 그래서 파일럿 개전 방식에는 뭐가 있다? 표전 통마강. 표시선 개전 방식. 표시선으로 시그널을 보내준다. 전력선으로 시그널을 반송해서 보내준다. 반대쪽으로 보내준다. 그거는 왜냐면 그 시그널을 자기가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생긴 시그널을 반대쪽으로 보내준다 이거죠. 그러면 A 지점에서 사고 난 거를 B 지점으로 보내줘서 B 지점에서 동작을 하는 거는 서로 상대편에서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동작하는 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표전 통마강에서 전력선 반송, 그 다음에 통신선 반송 개전 방식. 그럼 마냐 뭐냐? 마이크로파 개전 방식. 마이크로파를 보내준다 이거죠. 아까는 표시선으로 그냥 시그널을 보내줬는데 지금 전력선을 통해서 시그널을 보내준 거나 아니면 통신선을 통해서 시그널을 보내주는 부분. 그 부분은 전력선이나 통신선은 반송입니다. 반송, 반대쪽으로. 표전통 광파 개전 방식. 광통신을 하죠. 멀리 보내줄 때, 예? 광케이블 같은 건 휘어지면 안 됩니다. 왜? 휘어지면 반사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광통신은 어떻게 하냐면요. 광케이블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시그널을 쏩니다. 광이 뭐죠? 빛이라는 얘기죠. 빛이 이 안에서 이렇게 반사를 해가면서 빨리빨리 가는 겁니다. 근데 얘가 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케이블이 휘어지면 얘가 반사되는 부분이 틀려지니까 예?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광케이블을 이렇게 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광케이블은 접속하는 것도 비싸고 이런 겁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지보단 그냥 개념적인 것만. 자, 그래서 PCM 전류 차단 방식, 표시선 방향 비교, 전송 차단 방식, 위상 비교가 있다는 얘기죠. 표준통 마강에서 이렇게. 자, 모선 보호 방식이 있다 이거죠. 모선 보호 방식에서는 어떤 걸 쓰느냐? 아까 압류 방위 환차 있었죠?
전압차동 방식, 전류차동 방식인데 압류차동, 전압차동, 전류차동이 있었죠. 방향비교가 있었죠. 위상비교가 있었죠. 공신변류가 있었고 고임피던스 보호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압류 방해 환차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전기는 보호를 내부 보호하고 외부 보호로 나눠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근데 발전기는 전개가단 역발 숙주 앞이, 전기자에 대한 단락 지락, 계자에 대한 지락 상실, 과전압 과여자 부분, 단락 후비 보호, 역상, 발전기 모터링, 과속도, 주파수, 전압, 베어링 이런 것들, 전개가단 역발 숙주 앞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마인드업을 해서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변압기에 대한 부분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전기적인 부분하고 기계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전기적인 부분은 뭐가 있었죠? 과전류, 과비를 생각하시라고요. 과전류 보호 방식. 그러니까 OCR이나 OCGR이 있다는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과비, 비율 차동 87T. 예? 1차 측과 2차 측에 대한 것을 비율로 해서 동작하는 비율 차동 개전 방식이 있다. 비율 전류 차동입니다. 전류 차동. 전압 차동은 아니고요. 세팅은 한 30% 이상의 세팅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변압기 비율 차동에 대해서 아시려면 각변이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변압기의 각변이. 자, 이따가 이런 것들도 좀 더 이해가 쉽게끔 실무적인 백데이터를 가지고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배전선로에 나옵니다. 배전선로 보시면은 제페로 나오죠? 제페로 2F, 2D. 아까 송전선로의 제페로는 뭐라고요? 단상 제페로, 삼상 제페로, 단상 플러스 삼상 제페로, 다상 제페로가 있다고 그랬죠. 배전선로에서 제페로는 2F, 2D로 해가지고 리클로저가 투입되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섹셔널라이저가 동작하고 하는 부분에 따른 보호협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22.9kV의 배전선로에 대한 보호협조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내용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교재는 이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연구반 쪽에 가서 보시면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좀 더 보완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퓨즈 AS가 오토 섹션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정식 수전 설비가 아닌 300kV에서 1000kV 미만의 약식 수전 설비에서 스위치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정도. S는 뭐냐? B는 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S는 스위치입니다. 사고 전류를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부하 전류만 차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B로 나오는 브레이커는 사고 전류도 차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용가에 보시면 다 사고 전류 차단하는 거 V12 쓰죠. A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인입단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ALTS 이것도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LBS 스위치입니다. LBS가 뭐죠? 로드 브레이커 스위치. 근데 거기는 B자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하 전류는 차단할 수 있다. 이겁니다. LBS는 로드 브레이커. 로드는 브레이크 할 수 있는 스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에 따라서 내용들이 좀 틀려지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콘덴서는 보호하는 방식에 따라서 MVS가 있고 NCS가 있다. 고압력 콘덴서는 델타로 쓰나요? Y로 쓰나요? 예? 델타로 안 씁니다. Y로 씁니다. 왜? 전압이 올라가게 되니까. 왜? 상전압이나 성간전압이나 똑같아야 되거든요. Y를 쓰면 상전압하고 성간전압하고 틀려집니다. 절연을 적게 할 수가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에 고압에서는 다 Y로 씁니다. 저압에서는 델타로 쓸까요? Y로 쓸까요? 콘덴서를. 델타로 씁니다. 왜 그럴까요? 용량을 3배로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Y델타 할 때 3분의 1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도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Y 결선을 하면은 Q는 30V 자성에서 전압이 루트 3분의 1이 들어갑니다. 성간전압이.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의 자성이니까 3분의 1의 용량밖에는 못 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델타에서는 성간전압이나 상전압이나 똑같죠. 상전압이 V니까 30V 자성에서 3배만큼 그 V의 자성이니까
용량을 3배로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압에서는 델타로 하고요. 고압에서는 Y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압에서 Y로 해놓고, 보시면은 Y로 해놓고, 보호를 하다 보니까,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 저항을 달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MVS를 달아가지고, 또는 여기다 NCS를 달아가지고, 여기다 뭐 저항이나 아니면 콘덴서를 달거나 아니면 리액터를 달거나 해가지고, 더블스타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호를 하는 방식들을 많이 씁니다. 아니면 외부에다가 뭐 변압기, 그 콘덴서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은, 왜 콘덴서가 부풀어 올까요? 콘덴서는 함침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보시면은 조금씩 단락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서 가스가 차죠. 가스가 나갈 데가 없으니까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배에 가스 찬다고 그러죠?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스 차면은 배에다 구멍을 내가지고 가스를 빼줘야죠. 구멍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밑으로, 뒤로 나오는 거죠, 구멍이. 매일매일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방구를 꺼주셔야지만 건강한 거죠. 왜냐면은 많이 먹으니까 안에서 소화작용을 하다 보면 메탄이라든가 이런 에탄이라든가 그런 가스가 차니까 그걸 배출을 해줘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그 가스가 차면은 부풀어 오르니까 바깥에 리미트 스위치를 달았다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은 얘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고장 시그널을 내주는 거죠. 콘덴서 같은 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콘덴서도 제가 옛날에 다 뜯어봤는데 이런 게 한 10개 있다. 예를 들어 380V 기준이다. 그럼 콘덴서는 이 안에 38V씩 어디냐? 38V씩 10개가 견디고 있었겠죠. 근데 안에서 단락이 일어나면 콘덴서는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도루마리로 감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에서 단락이 일어나면 얘가 붙어버립니다. 끊어지지가 않고 붙어버린다. 왜? 이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끊어지는 게 아니라 붙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끊어졌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고요? 380V 인가를 받아야 되니까 38V가 아니니까 하나가 끊어졌으니까 한 40V로 전압이 올라가겠죠? 그럼 과전압이 걸리니까 또 나중에 또 하나가 끊어지겠죠? 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터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각각의 소저가 견딜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걸 보실 때 보면은 고압은 후크메타 걸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예? 고압에는 후크메타를 건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전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위험하니까. 전류가 죽었는데 뭐하러 가서 후크메타를 겁니까? 그러니까 고압은 무조건 후크메타를 들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압은 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압을 딱 겁니다. 콘덴서 같은 경우는, 저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C 마이크로 페럿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측정을. 근데 우리가 가서 측정할 때 전류를 측정합니다. 저압 콘덴서는. 그럼 왜? 여기가 단락이 됐으니까 충전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충전 전류가 줄어듭니다. 왜? 배터리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 몇 개만 충전해도 되니까 평상시대 전격 전류보다 전류가 시간이 오래되면은 이 안에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전류가 적게 흐르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콘덴서가 조금씩 맛이 가고 있구나. 근데 정확한 거는 마이크로 페럿, 정존 용량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측정을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나중에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아,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은 실무를 하시면서 좀 더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사 공부하면서 자꾸 기본 이론이 중요한 게 나중에 응용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보호개전 방식. 보호개전기 기능은 뭐라고요? 보안 유지를 하고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호개전기 역할은 이상 상태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정지를 시켜가지고 회복을 하는 데 쓰여진다. 여기 보면 이상 부분을 정상 부분을 분리하여 정지시키고 회복시킨다. 이렇게. 보호개전기 구비 조건 10점짜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거든요. 선과 후 적용. 선택 차단을 해야 된다. 과도 안정사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동작을 가져야 된다. 후비 보호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뭔가 조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건 뭐냐면 고장 전류의 변동에 대해서도 동작 시간 조정이 가능해야 된다. 경제적이어야 된다. 선과 후 적용. 이 5가지를 보호 개전 방식의 구비 조건 5가지를 10점짜리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요 답안지를 써주셔야죠. 요 10점짜리. 빈도는 떨어지지만 10점짜리로 나왔을 때 쓰시라고 안내해드리는 겁니다. 개경 변성기 종류 PT, CT 아셨죠? PT는 포텐셜 트랜스포머 변압기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했죠? 계기형 변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성기가 뭘까요? 변환을 해준다. 뭐 성질을 변환해주는 기기다. 어떤 성질을 변환해주냐? 그래서 전압을 변압해준다 해서 변압기가 되고요. 전류를 변압해준다 해서 변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영상변류기가 나오죠. 영상변류. 영상에 대한 전류를 변환해준다 그래서 영상변류기가 됩니다. 그래서 CT는 변류기가 되고 ZCT는 제로 CT다 보니까 제로 커렌트 트랜스포머 하다 보니까 영상 전류를 변환해 주는 거니까 ZCT가 들어가죠. 그러면 영상 전압을 변압을 해준다 어떻게 되죠? GPT가 되죠. 그라운드 포텐셜 트랜스포머. 근데 이제 포텐셜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용어고요. VT 볼테이지 트랜스포머는 유럽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IC 기준이 다 유럽 쪽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VT라는 볼테이지 트랜스포머 용어를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PCT 이런 것들은 포텐셜 PT하고 CT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MOF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한전에서는 CPD라고 얘기하죠. 한전에 있는 CPD가 뭐냐면 MOF를 얘기합니다. 포텐셜 디바이스인데 그 C가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카플링 포텐셜 디바이스인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애자로 절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CPD 문제 나옵니다. 어떤 문제 나오냐면 Z1, Z2 해가지고 Z2에 무관하게 그 전압이 변성되는 것을 증명하시죠. 25점짜리로. 그거 태분한의 등가계로 이용하면 금방 계산하는데 뭐냐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저항 Z2가 있는데 이 Z2에 무관하게 단권 변압기하고 비슷하죠 형태가. 왜냐하면 CPD라는 게 뭐냐면 한전에 MOF가 있는데 MOF가 애자 덩어리가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보면은 애자가 길게 위아래 있는데 밑에 조그맣게 박스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저항 덩어리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들도 제가 다 찍어놨었는데 옛날에 요 Z2에 무관하게 요거하고 요거의 비율에 의해 가지고 전압이 변성이 된다. 무관하게 변성된다. 그거를 증명하시오라는 문제가 2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봐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거 계산하는 게 복잡합니다. 되게 그것도 하나의 요령만 아시면 쓰거든요. 근데 이걸 태분한의 등가율을 이용하면은 금방 계산합니다. 근데 이제 답안지를 그렇게 써서 25점을 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결론만 유도를 하면 되니까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써주시면 확실하게 25점을 받습니다.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CT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봅니다. CT 2차 측이 오픈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 과전류 정수, 델타 결선, Y 결선, 이 CT 2차 측을 개방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벡터들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주셔야지만 됩니다. 교재에는 지금 그게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 하여튼 연구반 교재에는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교재에 없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CT 2차 측 개방 부분이 다음 주에 이제 오후에 교육해드릴 때 나옵니다. 그 나온다는 건 50번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50번째 안에. 그만큼 여러 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PT, 전격전압, 계급, 부담 이런 것들, 중성점 불안전 현상, 철공진 현상, GPT에서 뭐 CLR이 하는 역할이 뭐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되고요. 보호계전기 아까 생각나시나요? 동작 기구상, 동작 시한상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용도상 이렇게 구분이 딱 나와야 된다고요. 동작 기구상은 뭐라고요? 유도원판형, 정지형, 디지털형, 동작 시한상 뭐라고요? 순정, 반정, 네? 순환시, 정환시, 반환시, 반환시성, 정환시 이렇게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무조건 기본서대로. 그리고 나와서 강반환시, 초강반환시, 정환시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려주면 더 도움이 되겠다. 그 다음에 용도상이 나오겠죠. 용도상이. 용도상 나오나요? 용도상은 뭐라고요? 단락보, 지락보, 과전압, 저전압, 탈저보, 주파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단락보에서는 뭐하냐? 과전류, 과전압, 부족전압, 방향단락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보시면 이제 선로가 하나 했을 때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선로가 두 개 했을 때, 양방향에 있을 때, 뭐 이렇게 보호하는 방식에 따라서 환상몽시 이전원, 방향거리 방식, 뭐 선택 단락 방식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좀 나오니까 그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지락보호용 나올 거고요. 뭐 잔류회로에 의한 보호 방식이라든가 관통용 ZCT에 의한 보호 방식이라든가 3권선 CT에 의한 보호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실무를 하셔야지만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시기는 힘들고요. 지금 뭐 잔류회로 보호 방식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써주시면 됩니다. 잔류회로 보호 방식이 뭐냐면요. R상, S상, T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CT가 있고요. 다시 그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럼 여기에 OCR이 달려있고요. 여기에 OCR이 달려있고요. 여기에 OCR이 달려있습니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그리고 여기 OCR이 달려있습니다. 이쪽에 전류가 흐르면은 우리나라는 간극성이기 때문에 CT의 전류가 반대로 이렇게 흐릅니다. 여기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까요? 이쪽으로 흐를까요? 이쪽으로 흐를까요? 첫 번째가 1번, 두 번째가 2번, 세 번째가 3번. 1번으로 흐른다. 2번으로 흐른다. 3번으로 흐른다. 답은? 답은 다 흐릅니다. 1번, 2번, 3번 다 흐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다 안 흐르지는 않습니다. 왜? 전류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안 흐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냐? 여기 보시면은 얘가 흐르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죠? 다 임피던스가 있죠. 여기는 어떻게 임피던스가 없이 오죠? 전류 분배 법칙에 따라서 얘가 병렬로 연결된 겁니다. 회로상으로는 100이라는 전류가 흘렀다. 98이 요 밑에 잔류회로로 흐릅니다. 여기는 1이나 1 정도로 흐른다는 얘기죠. 왜? 임피던스에 반비례해서 흘리니까. 여기는 임피던스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다 흐른다는 얘기죠. 밑으로. 흐르기는 흐르는데 여기에는 전류가 0이죠. 왜 0이냐? 여기는 스칼라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벡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R상에 대한 전류가 어떻게 흐르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은 R상에는 이런 전류가 흐르죠. S상에는 이런 전류가 흐르죠. T상에는 이런 전류가 흐르죠. 그 전류가 바로 영상회로에 있는 그 아까 OCGR이 걸려있는 잔류회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요거 벡터합은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합하면 얘하고 얘는 같죠? 같기 때문에 거기는 실질적으로는 R상, S상, T상의 전류가 다 흐릅니다. 그런데 벡터분의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거기선 합한 전류는 스칼라량은 0이기 때문에 동작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한 상에 지락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벡터 합이 커지겠죠? 그럼 그 벡터 합이 커지다 보니까 스칼라량이 커지다 보니까 OCGR 계정기가 동작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이해를 해주셔야지만 나중에 뭘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술사를 따시더라도 누군가는 얘기를 할 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예 뭐 보호계정기가 동작하는 원리도 모르면은 대화가 안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상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발전기 보호 방식, 전개, 가단, 역발, 속주, 앞이, 전단, 전지, 정가, 모개, 과저, 역대 이렇게 해놨습니다. 전기자에 대한 단락지락, 계자에는 단락이 없다. 계자에는 지락하고 상실만 있다. 전개, 과여자가 있다. 예? 단락 후비 보호가 있다. 역상이 있다. 발전기 모터링이 있다. 역발, 속도니까 과속도가 있다. 주파수가 있다. 앞, 과전압, 저전압, 압이 있다. 베어링이 과열이 된다. 근데 그걸 순서를 바꿔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계정기가 들어가는지. 자, 95는 아닌 것 같고, 95 저주표 계정기는 이제 81L로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요. 95 이상부터는 뭐 사용자가 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안시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코드에 대한 번호들을 또 조금 더 적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발전기 안시 코드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된다. 암기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답안지에 써주셔야 되니까. 전기다 단락 지락. 단락은 비율 차동계니까 87이겠죠. 지락 과전압이니까 59입니다. 지락 과전압이니까 N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59N. 예? 과전류 계정기 50, 51이 되겠죠. 전기자 과부하, 매입 온도계로 본다는 얘기고요. 모터링은 발전기가 거꾸로 도는 부분이죠. 발전기가 모터가 되는 거니까 거꾸로 도는 거죠.
발전은 안 하고 거꾸로 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꾸로 돌다 보니까 전력이 거꾸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역전력 계전기가 됩니다. 역전력 계전기도 32P하고 32Q가 있습니다. 32P는 유효전력 계전기, 32Q는 무효전력 계전기입니다. 32P로 동작을 합니다. 발전을 했으니까 32P로 동작을 하는데 32Q는 어떤 때 동작하느냐? 이거는 병렬운전 조작 합의 같은 데 할 때 씁니다. 한전 쪽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으면 우리가 한전 쪽에서 죽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전 쪽에서 공급을 하는 선로가 있고 수용가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발전기로 공급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쪽으로 쓰고 역성을 해서 일부는 공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병렬운전 조작 합의를 하는데 보통 P값을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송전을 할 정도는 안 된다는 얘기죠. 발전소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뭐 분산전원을 쓰는 데들 외에서는 대부분 열병합이라든가 지역난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열병합은 자체적으로 열을 발생시켜서 남는 전기를 파는데 남는 전기를 아파트 같은 데서 쓰고 팔 정도의 전기는 없습니다. 근데 지역난방 같은 경우는 난방을 하고 나서 전기는 남거든요. 그거는 이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전기는. 예? 열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지역으로 난방을 하기 위해서 예? 열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만든 게 지역난방이고요. 열병합은 열을 아파트 같은 데 공급해주고 남는 전기를 파는 겁니다. 개념이 약간 틀려지는데 뭐 열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뭐 타핑이냐 바타밍이냐 해서 열과 전기에 대한 그 사이클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락사고 나면요 어떻게 되지? 한전에서는 이 지락전력 흘러가니까 여기가 끊어집니다. 끊어지니까 상관없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전기가 있다 보니까 끊어지지 않고 계속 들어옵니다. 전류가. 그게 바로 무효분 전류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지락 사고가 났으니까 사고 전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사고 부분 뭐라고 해? 무효분이라고 해. 그 무효분이 32Q가 되는 겁니다. 그 32Q 성분이 발전기 용량의 10% 정도. 그러니까 10%인가 20%인가 제가 좀 혼돈이 됐는데 그 이상이 치고 올라오면은 얘는 사고가 난 겁니다. 왜? 우리는 무효전력을 한전에다 공급해 줄 일이 없습니다. 왜? 수용가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효전력을. 왜 한전에다 수용가 무효전력을 공급해 주냐 이거죠. 그건 사고가 났으니까 무효전력을 제가 끌고 가는 겁니다. 워낙 한전 쪽이 힘이 세다 보니까. 그래서 32Q는 그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그 병렬운전 조작 합의라든가 할 때 이해하기 좋게끔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실무에서 계좌가 지락이 났습니다. 상실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거리 계전기로 해가지고 옵셋 모호 계전기로 이제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전압, 과전압 59, 저전압 27, 지락 과전압 59N, 저주파수 계전기, 주파수 계전기는 81이라고 합니다. 보통 81. 81의 H, 81의 L, 81의 R, 레이트 오브 체인지라고 해가지고 또 81R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태양광 같은 경우 병렬운전 조작 합의할 때 레이트 오브 체인지 해가지고 주파수의 변동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발송 배정 기술사를 따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업무를 하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때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그런 내용들을 부가적으로 더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다 해봤으니까 테스트 해보고 테스트 결과도 가지고 있고요. 세팅 데이터들도 다 가져가 있고 한전하고 병렬운전 조작 합의도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46 역상입니다. 근데 46은요 역상에 대한 전류입니다. 47은 역상에 대한 전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46에 대한 전류만 봅니다. 베어링 가열은 38 또는 49T로 봅니다. 그런 것들. 온도 센서, 온도다 이런 정도. 조금 더 풍부하게 답안을 쓰시라고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송전선 보호 방식 뭐라고요? 과방거피제, 과전류 방식, 방향 비교 과전류 과전 방식, 거리 계전 방식, 파일럿 와이어 방식, 그 다음에 제페로 방식. 제페로는 뭐라고요? 단상, 삼상, 단상 플러스 삼상, 다상. 딱 나와야죠. 제페로 하면은 HAS, GS. 거리 계전 방식. 또 설명드릴 거고요. 파일럿 와이어 방식에서 뭐가 있다고요? 표준 통망강. 말이 좀 꼬이는데요. 오늘 5일째 지금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막 꼬입니다, 지금. 표준 통망강. 표시선 계전 방식. 아까 얘기했죠. 전력선 반송 계전 방식. 반송을 한다고요. 표전 통신선 반송.
옛날 뭐 웨이브 트랩도 쓰고 그랬었습니다. 사실 LC로 해가지고 제가 웨이브 트랩을 본 게 98년도인가 99년도에 웨이브 트랩을 처음 봤습니다. 몇 군데 가서 이게 무엇이 쓰냐고 이렇게 그때 막 관심을 가졌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없어지는 추세였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지금은 안 쓰니까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반송하다 보니까 아까 뭐라고요? PCM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을 해서 주파수 대역이 틀려지는 겁니다. 이게 주파수 대역이. 그리고 전송로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통신선을 통해서 전송을 하든지 아니면 전력선을 통해서 전송을 하든지 아니면 표시선이라는 파일럿 와이어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전송을 하든지 아니면 마이크로파로 전송을 하든지 아니면 광 케이블을 통해서 전송을 하든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개념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개념을 먼저 잡아야 되니까. 제페로, 단상, 삼상, 뭐라고요? 단상. 삼상에서는 154, 단상 플러스 삼상은 345, 다상은 765.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거에 대한 동작 책무. 피레기에 대한 동작 책무는 뭐가 있었죠? 이상전압을 억제하고 사고를 차단하는 게 피레기에 대한 동작 책무였습니다. 차단기에 대한 동작 책무가 뭐라고요? 5-0.3- CO-1분 또는 3분. 이게 VCB의 동작 책무죠. IC 기준에 나와 있는 고속도 동작 책무, 저속도 동작 책무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고속도 제페로다 보니까 고속도 제페로를 해서 5가 오픈입니다. 오픈되고 0.3초 있다가 다시 클로즈 했다가 다시 이상에 있다 그러면 오픈하라 이거죠. 왜? 제페로니까. 배전술로 해서 제페로는 뭐라고? 2F, 2G 0.5초, 뭐 1사이클, 3사이클, 그 다음에 1분, 3분, 뭐 15분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도 이제 사이클이 있죠. 그런 것들을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퀀스 부분 보시고요. 요 사고, HSGS는 차단기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그거에 대한 사이클을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지금 미리세컨드, 세컨드를 몇 미리세컨드 걸려가지고 총 제페로까지 몇 미리세컨드 걸린다 이런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적용시 유의사항, 송전선로 제페는 1회만 주보를 한다. 또 뭐 내용들이 나와있죠? 소원하는 데 문제가 있다. 345, 154에서는 0.1초 6Hz 고속도 제페로 방식을 채용한다. 예? 이렇게 내용들. 얘는 보호개 동작은 1Hz고 차단기 동작은 3에서 5Hz. 그래서 무전압 시간은 15에서 20Hz 정도 된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 된다라는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송전선 선로에 대한 보호 개전 방식은 방사선 선로, 환상 선로, 병행 이해선 선로 등에 대해서 1전원 OCR, 1전원은 DS, 2전원은 DZ, 방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본다는 얘기입니다. 환상에서는 한쪽만 바라볼 때는 방향성 없이 보는데 다른 쪽을 볼 때는 방향성이 있게끔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향 단락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2개 이상에서는. 예? 그래서 D라는 게 방향 부분이라는 얘기고 그거는 기본서에 보시면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도. 그런 내용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으니까. 모선보호 압류 방위 환차로는 저는 했습니다. 전류 방위 환차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전자가 전압이라는 얘기입니다. 전. 예? 전압 차단 방식, 전류 파정 방식, 방향 비교 방식, 위상 비교 방식, 환상 모선 방식, 차폐 모선 방식. 이렇게. 전압 차단 방식을 왜 쓰느냐? 전류 차단 방식에서 포화가 돼가지고 제대로 계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압으로 해서 씁니다. 그래서 얘가 더 주보로 쓴다. 이제 고임피던스를 쓰거나 아니면 저임피던스를 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모선 보호는 이제 임피던스 방식에 따라서요 CTB가 틀리고 맞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임피던스 방식을 쓰시면요 CTB가 똑같아도 됩니다. 모선 보호를 쓸 때. 임피던스가 작다 보니까 전류가 크게 흐르거든요. 그러면 모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00도짜리 쓰고 1000도짜리 쓰고 1000도짜리 쓰고 뭐 500도짜리 쓰고 이거는 고임피던스에서는 가능합니다. CTB가 틀려도 모선에 각각의 CTB가 틀려도 동작하는데 지장 없는데요. 저임피던스에서는 CTB가 같아도 동작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고임피던스 방식에서는 계정기의 부분을 CTB가 틀려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알고리즘이 더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값이 더 비싸집니다. 계정기가.
1000만 원 단위는 기본입니다, 그냥. 예? 자동차 한 대 값 나온다는 얘기죠, 계정기 한 대. 아날로그 계정기는 뭐 타이어 한 대 값밖에 안 나옵니다. 예? 자동차에 타이어 하나. 예? 그러니까 아날로그 계정기를 여러 개 갖다 썼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아날로그 계정기에서 이제 디지털 계정기로 바꿔지니까. 왜? 2G폰 싸죠? 근데 4G폰 지금 100만 원 비싸죠? 왜? 더 좋아지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기능이 많으니까. 어떤 기능이 있다고요? 보호 기능, 통신 기능, 이벤트 기능, 자기 진단 기능, 보통이자. 이렇게 계속 외우시라고요. 모선에는 어떤 모선이 있냐? 모선이 뭐죠? 모선.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예,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도체. 왜? 모선 구성 방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모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10번은 설명드렸을 겁니다, 지금. 왜? 외우기 쉬우니까. 자꾸 다른 것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암기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죠? 단모선, 복모선, 이중모선, 분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단모선에는 뭐가 있고, 복모선에는 뭐가 있고, 이중모선에는 뭐가 있고. 예? 복모선에서 들어가서 또 보시면 1과 2분의 1 모선, 이중모선에서 복모선, 이중모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모선을 정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기본서 때 제가 다 해드렸죠. 전 과정에서.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변압기 보호 방식에는 뭐가 있다고요? 정기적인 방법, 기계적인 방법. 정기적은 제가 과비라고 그랬죠. 과비. 아까 과전류 보호. 그 다음에 비율 차동. 비율 전류 차동 보호. 예? 그 다음에 부충 방류건이 뭐라고요? 기계적인 보호 방식. 부홀주, 충격 압력, 방열판, 방압장치, 유면 온도계, 건선 온도계 이런 부분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비율 차동 과전류 나오죠? 부홀주 계정기 뭐다? 나 설명을 보시면 됩니다. 거리 계정기 뭐라고요? 정의를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거리 계정기 따라 보십시오. 계정기 설치점에서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으로 판별하여 동작하는 계정 방식. 이런 식으로 딱 써주셔야 되고, 그림 그려주시고. 그림 그려주셔야 되니까 릴레이 그려주시고, PT, CT 그려주시고, 거리 그려주시고 해가지고, 거리만에 이렇게 임피던스 해가지고, X 그려주셔야죠. 어떻게 내면, 여기 있으면 이제 PT, 예? 여기 CT 해가지고, 여기 릴레이 달아가지고 하는데, 요거를 어떻게, 그림을 거리에 따라서 X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에 그림 그려주시고, 분류효과 됐을 때는 이거 1회선, 2회선, 3회선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줄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들더라. 이런 그림 그려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꾸 반복해야 되니까. 그 다음 거리 계정 방식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85%, 150%, 225%. 여기 이제 표준입니다. 근데 뭐 220%나 230%나 거기죠. 85%나 80%나 거기라는 얘기죠. 150이나 160이나. 근데 그 기준을 좀 정해놓고 써주시면 좋다 이거죠. 그게 뭐냐?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여기서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왜 요 지점에서는 1단계로 동작하는데 요 지점에서는 딱 보십니다. 1단계로 동작하고 1단계로 동작 안 하면은 요 2단계로 동작하라 이거죠. 뒤에서 후비보로 동작하라 이거죠. 내가 동작하는데 얘가 동작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저 앞에 있는 계정기가 2단계로 동작하겠죠.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 내 쪽에서 동작 안 하면은 저 뒤에 있는 거나 앞에 있는 거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3단계라고 해놓은 것들이 거리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는데 그 거리를 85%, 150%, 225% 나누는 겁니다. 왜? 아까처럼 분류 효과에서 언더리치가 나오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 감도를 줄여넣는 겁니다. 오동작하지 않게끔 하려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거리 계정기 적용상 문제점 뭐라고요? 아분가전 직동탈당, 아크 저항의 영향. 그래서 존 1이 존 2로 넘어가 버린다 이거죠. 아까처럼. 그래서 넘어가 버리니까 저쪽 내가 동작해야 되는데 저쪽이 동작해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줄인 겁니다. 85%로. 분류효과. 아까처럼 언더리치가 된다 그랬죠. 가까운 지점 고장 시 부동작이라는 건 뭐냐면 가까운 지점에 고장이 나면 전류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예? 임피던스가 적으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그럼 전압은 줄어들겠죠. 근데 우리는 전력형 계정기를 쓴다고 그랬죠.
왜? 전압 및 전류의 크기 및 위상을 가지고 판별하는 계정기라면서요. 전압이 0이 되니까 얘가 동작을 안 하는 거죠. 부동작. 부동작이 뭐냐? 동작을 해야 될 때 동작하지 않은 것. 이게 부동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동작, 정부동작, 오부동작, 오동작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00, 0x, x0, xx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저도 설명하다 보니까 막 매번 바뀐 작년에 설명하던 거하고 올해 설명하던 걸 또 바꿨습니다. 왜? 제가 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올해 또 바꿨으니까 그 방식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오버리치 직류분에 의해서 타상사고 시 다타 타상사고 시 오버리치 난다고 그랬죠? 다상사고 시 언더리치 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보호개전 방식을 이제 보시는데 송전선 보호개전 방식에서 주간선이나 이해선을 하는데 주보가 뭐냐? 항상 주보는 전력선 반송 개전 방식을 쓴다. 그래서 PCM. 그래서 전력선 반송 개전 방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표시선을 이용한 그리고 이제 후비 보호는 다 거리 개전 방식이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이게 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모선 보호 방식. 모선 보호 방식 뭐가 있었죠? 압류방류 한차 나와주셔야 되고요. 전력용 변압기 우리나라의 3, 4, 5 부분을 볼까요? 송전선의 주보는 뭐라고요? 전력선 반송 개전 방식이요. 다 154, 3, 4, 5, 765에 대한 보호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거죠. 2개월은 주보호 반성 배열 방식인데 한시거리 개전 방식을 쓰기도 한다. 모선 보호 방식은 1과 2분의 1 차단 방식에선 고임피던스 전압 차동 개전 방식을 쓴다. 제가 그래서 압류 방해 한체에서 전압을 맨 앞으로 올려놓는 게 왜라고요? 주보호니까. 이중모선 변압기 주보호 비율 차동 개전 방식 YI 델타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후비보호는 뭐라고요? 거리 개전 방식을 쓴다. 이렇게 2개월화 쓰고 차단 실패 시 보호급이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뭐라? 발전기 보호 방식, 전개 가단 역발 속주 앞이, 전기자에 대한 단락지락, 계자에 대한 지락 상시, 뭐요? 과여자, 단락 후비 보호, 역상, 발전기 모터링, 역발, 속도, 무슨 속도? 가속도, 주파수, 앞, 전압, 베어링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자회를 보호한 부분에 대해서 단위식, 비단위식이 어떻게 되는지, 직류 중첩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조금 있다가 또 배우시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과여자의 원인, 볼테이지 헤르츠거든요. 단락후비보, 송전선, 가방거피제 또 나왔죠? 파일럿 개전 방식 뭐라고요? 표전통마강, 전선 방식, 개전 방식, 전류순환식, 전압 방식, 방향 비교 방식, 전송 트립 방식, 이 PUTT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PUTT만 따로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PUTT에서 언더가 언더리치입니다. 예? 이런 내용들. 변압기 보호 방식 또 나오죠. 내부, 외부, 과비, 그 다음에 내용들이 나오고요. 기계적 보호 방식, 부충 방위권 또 나오죠. 모선 방위 방식, 전류 방위 한차, 압류 방위 한차. 예? 22.9kV는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기본서에는 있는데 아마 여러분 교재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요약 부분이 끝났습니다. 그 외 부분이 하나만 더 요약 부분에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은 페이지 9. 이건 한전의 자료들인데 볼까요? 뭐가 됐지? 송전선, 변압기, 모선 이렇게 나오죠? 뒤에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뭘 설명드리냐면 설비별 보호 개전 방식이 어떻게 된다? 송전선로 보호 개전 방식은 과전류 개전, 거리 개전, 표시선 개전 방식이 있다. 과전류는 규모가 작은데 송전선로 부분에 사용하고 있다. 거리 개전은 알고리즘 상승으로 복잡하지만 보호구간 선택이 대체로 용이하며 현재까지 송전선로 보호 방식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예? 거리 개전을 과전류 개전 방식은 안 한다 이죠. 과방 거피제에서. 그런데 표시선 개전 방식에 후비 보호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건 뭐냐? 표시선 개전 방식을 더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과방 거피제에서 표시선이 뭐였죠?
파일럿 와이어, 과방거 P, 파일럿 와이어에서 표준 통방항에서 그 표시성 개점 방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표시성 보호 개점 방식은 뭐라고요? 과방거 P제, 표준 통방항, 그러니까 표시성 개점 방식, 반송 개점 방식, 예? 위상기교 방식, 전류차동 방식, PCM 전류차동 개점 방식이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건 뭐라고요? PCM 전류차동 방식하고 반송 개점 방식인데, 반송 개점 방식에서 방향 비교하고 전송 차단 방식 PUTT인데, 예? 반송을 하면서 전송을 차단하는 부분이 PUTT인데, 그런 부분을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넘어가고. PCM이 뭐라고요? 우리나라 송전 방호 방식은 뭐를 한다고요? 표시성 개점 방식을 주보로 하고 3단계 거리 개점 방식을 후비보로 구성해서 쓴다. 근데 뭐라고요? 표시성 개점 방식을 PCM, 전력선 또는 광을 이용한 반송 개점 방식, 또 오디오톤, 파일럿 와이어가 있다. 과방거 PJ, 표준 통방항, 그 부분 나오겠죠? 자, PCM 개정기를 주보로 하고 3단계 거리 개점 방식을 후비보로 한다. 예? PCM이 날로 높아진다. PCM, 반송 개점 방식, PAC, 광, 오디오톤을 타지하고 나머지 이런 부분을 한다 이거죠. 3, 4, 5는 크게 다르지 않다 되어 있고요. 캐리어 블로킹, 후비보, 거리 개점 방식, 주보 나와 있고요. 캐리어 사용하고, 거리 개점 방식 사용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PCM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페로 부분, 나와 있죠. 3, 4, 5를 뭐를 쓴다고요? 3, 4, 5는 단상하고 3상 같이 쓴다고 그랬죠. 1호상은 뭘 쓴다고요? 3상 제표를 쓴다고 그랬죠. 765는 다상 제표를 쓰고요. 이렇게 쓰는 부분. HAS, GS에서 설명된다고 그랬죠. 다상 제표는 어디에 쓴다? 765에 쓰여진다. 모선보호 방차, 압류방해 한차 해가지고 모선보호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여기 보시면 1호사는 전류차동 방식을 해서 쓰고 있고요. 3, 4, 5나 이런 것들은 전압차동 방식을 쓰고 있는데 1호사는 이중모선 쓰죠. 3, 4, 5는 2분의 1, 11 방식 쓰죠. 1과 2분의 1, 11 방식.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 변압기보 방식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 나왔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류 비율 차동을 하고 거리 개점 방식으로 후비를 보호한다. 예? 주보는 어떻게 한다? 전류 차동 방식으로 한다. 다. 차단계 차단 실패는 BF니까 이렇게 해서 나머지 것들은 또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잠깐 또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